29일 오늘 낮 경기, 저녁 경기, MPB 크보 경기들 있는 날이죠. 예, 오늘 한 경기 한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좀 역배가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날인데 어떤 걸 가져가고 어떤 걸 피할지 잘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. 예, 일단 니오넴하고 소프트뱅크 경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어제는 뭐 양 팀 다 올 시즌 보면 지금 상대 전적이 굉장히 타이트해요. 그죠? 지금 니오넴이 이제 한 경기 딱 앞서 있는 요런 모습인데 어제 경기도 아주 뭐 장난 아니었죠, 그죠? 예, 경기 후반까지 양 팀 다 막 불펜들도 막 점수 주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니오넴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최근 소프트뱅크전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. 키타야마 겐지 나오 둘 다 약간 좀 부진했고 불펜들에서도 이제 좀 점수들이 좀 나왔고. 자, 근데 니오넴이 이겼다는 게 중요하겠죠, 그죠? 예. 자, 일단 이 경기가 포인트 정도가 한 두 겨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카토 타카유키는 직전 경기 일단 완투승을 거뒀습니다. 예, 완투승 다음 경기이기 때문에 약간 좀 리스크는 좀 올려볼 만하고 이 선수 특징은 이제 피업나원에 좀 이슈가 좀 있는 선수예요. 예, 피업런 이슈가 있는 선수라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홈에서 던질 때 피업런 이슈가 좀 있다.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, 근데 소뱅전에 올 시즌에 던진 것들을 보면 뭐 전반적으로 쏘쏘하게 던졌거든요. 예, 홈에서 5.2이닝 2실점, 6이닝 1실점. 원정 가서는 좀 안 좋았던 경기가 한 번 있는데 역대 소뱅전에선 쏘쏘했다. 근데 피업런 리스크 정도는 있다. 이 정도 보시면 되고, 마에다 준 이 친구가 이제 관건인데, 이 친구가 소뱅이 오늘하고 내일 다 신빙 친구들을 그 예고를 했어요. 선발 예고를.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육성 드래프트로 입단한 선수인데 올 시즌 이제 100이닝 넘게 2군에서 던졌거든요. 근데 1점대를 찍었어. 예. 아무리 2군이라고 하더라도 1점대를 그것도 100이닝이나 넘게 유지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예,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다. 그래서 이 선수가 깜짝 코트를 할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2군에서 저 정도 성적을 찍었다고 하면은. 근데 이 선수가 던지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그 정도만 일단 예상은 좀 해보고, 일단 오늘은 에스콘에서의 낮 경기잖아요. 예,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이 리오넴이 주말 경기 때, 낮 경기일 때 뚜껑을 한 번씩 연단 말이야. 근데 오늘 열지 안 열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날씨를 보니까 열 수 있는 날씨 같기는 해. 이게 이제 온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열고 안 열고를 결정을 하는데, 열었을 때 승률이 워낙 좋으니까 니오넴이. 어쨌든 마에다 준 2군에서의 성적을 보면 상당히 기대치가 있다. 근데 이 선수가 첫 번째 등판, 그리고 원정 등판, 더더군다나 뚜껑을 열었을 때 니오넴은 경기력이 워낙 좋단 말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고요. 이제 카토 타카유키는 이제 피홈런 리스크, 피홈런 리스크. 어제도 이제 야마데지가 이제 홈런을 한 방 때렸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양 팀 다 불펜들이 불안하다.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이 경기에서는 조금 이제 포인트. 마에다 준 이 선수 때문에 이 경기를 조금 좀 예상하기는 어려워요. 예, 근데 분명히 기대 자원인 거는 확실하고, 예, 근데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그래도 니오넴 사이드를 안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경기 같기는 합니다. 예, 근데 니오넴 승. 근데 어제 경기 양 팀 다 좀 치고받으면서 이제 오바가 묻어나게 났는데, 오늘은 그래도 오바를 한번 좀 조심해 보셔라. 라는 말씀 정도는 좀 드리고 싶네요. 예, 낮 경기의 변수도 있고, 예, 그리고 저 친구가 좀 기대치가 있다. 저도 일단 오바는 보는데, 그래도 오바는 좀 조심하셔라. 자, 라쿠텐 대 오릭스. 어제 경기도 건드리기가 조금 힘든 경기였고, 예, 이제 한 오바 정도 좀 고려해 볼 만한 경기였는데, 오바는 좀 무난하게 났더라고요. 그죠? 예, 일단 뭐, 그 할아버지가 2군에서도 뭐 성적이 안 좋은데, 그거를 우리가 뭐 들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고요. 예. 역시나 좀 두드려 맞더라고요. 다나카 할아버지가. 자, 오늘의 매치업은 미야기가 나와요. 미야기 아저씨가 최근에 폼이 상당히 좋죠. 예, 최근 5경기 연속 퀄스도 아니야. 전부 다 퀄스풀 이상. 도미넌트 3회. 그리고 완투 1회. 최근에 폼은 진짜 압도적이죠. 근데 직전 경기 니오넴전에 이제 완투 패를 거뒀죠. 예,
경기 끝까지 잘 던지다가 이제 마지막에 조금 좀 맞으면서 이런 모습. 근데 10피안타 약간 좀 그렇죠. 10피안타 1홈런 이런 부분 약간 좀 그렇긴 그런데 그래도 삼진을 13개나 뽑아냈다는 점에서 그것도 니오니엠 상대로 확실히 최근에 미야기는 좀 기대치가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타키라카 료타 이 선수가 제가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선수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꾸역꾸역 잘 던지는 경기들이 있어요. 최근 보면 세이브 상대로 6이닝 1실점 승리 투수, 오릭스 상대로 6이닝 2실점 승리 투수, 소뱅전에도 7이닝 1실점 승투. 뭐 중간에 이제 4실점한 경기가 좀 껴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그래도 기본빵 정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선수는 근데 변수가 좀 많은 선수예요 사실. 삼진 능력이 60이닝 던지면서 삼진을 21개밖에 못 뽑은 선수란 말이야. 근데 결국에 이런 선수들이 잘 던지려고 하면 운이 좀 따라줘야 되거든요. 운이. 아무래도 삼진이 적다는 건 인플레이 타구가 많다는 거고 그러면은 인플레이 타구는 그래도 리그 평균 피안타 비율이 거의 3할 정도는 가거든요. 그래서 운이 좀 따라야 좀 잘 던질 수 있다 정도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역대 뭐 오릭스전에는 괜찮았다. 선발 매치업을 보면은 아무래도 미야기 쪽에 좀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그런 경향의 경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오릭스가 이제 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 라쿠텐 원정에서의 승률이 8승 3패가 됐어요. 8승 3패. 올 시즌 오릭스의 성적을 좀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 라쿠텐 원정에서의 이 인상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도 가져가 볼 만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두 선발들의 기대치는 역시나 미야기 역시나 미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오릭스 사이드를 역시나 안 보기에 조금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. 타키나카 료타가 이 선수가 조금 좀 기복이 있을 만한 선수고 제가 잘 던지는 것도 별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. 저는 이 선수가. 근데 이 선수가 기본빵을 해주면 그래도 언더사이드를 한번 볼 만한 경기이기도 해요. 근데 이 친구 때문에 약간 좀 고민은 된다. 최근에 잘 던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저는 이 선수 별로 인정을 안 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오릭스 승 그리고 6점은 언더 정도. 근데 언더사이드에서는 뭐 미야기도 이제 직전 경기 조금 좀 실점이 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완투를 했다는 부분들도 이제 좀 리스크로 좀 꼽아볼 만 하겠죠. 그래서 오릭스 승이나 언더사이드 정도 한번 좀 추천을 드려볼 만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히로 대 주니치의 경기인데 히로는 어제도 답이 없었죠. 히로가 그 직전 경기 끝내기 승리를 거두고 뭐 홈에서 좀 분위기를 올릴 만도 한데 그래서 한 경기 정도는 보고 싶었는데 그런 거 없죠 그냥. 어제도 똑같이 그냥 히로시마 했습니다. 7안타 1득점. 참 얘네들을 진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그냥 떨어지는 거지 뭐 뭘 어떻게 해. 그냥 떨어지는 거지. 주니치는 이제 어제는 하루를 쉬었고요. 이제 요미우리하고 경기에서는 3대1 패배. 최근에 뭐 타격감이 아주 나쁘진 않은데 그냥 주니치 특유의 그 많이 나가는데 득점력이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온다.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츠네히로 하야토 이 선수는 데뷔해서 딱 한 경기를 던져가지고요. L군에서 뭐 많은 기록이 없다. 일단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. 요코하마전에 5이닝 1실점, 7피안타, 삼진 4개. 이 경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일단은 제가 그 경기 때 2군 성적의 예를 들어서 기대치가 좀 낮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. 근데 이 경기는 뭐랄까 득점 지원도 좀 받았고 그리고 그 본인이 위기도 좀 얼레벌레 좀 한두 번 좀 넘겨내면서 그 좀 약한 선발들이 또는 젊은 선발들이 이기는 딱 전형적인 케이스의 경기였어요. 득점전도 좀 받았고 본인이 1, 2회에 좀 위기도 좀 넘기면서. 근데 이 선수가 기대치가 그렇게 높은 선수가 아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2군에서의 성적도 그렇고 이제 볼지리시도 있고. 그래서 일단 뭐 한 경기 던진 선수라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오늘 뭐 주니치를 상대하기 때문에 뭐 깜짝 코트를 오늘도 만들어줄 가능성 뭐 충분히 있겠죠. 앞 경기처럼 주자를 많이 내보내고 또 막아내는 그게 주니치가 또 자주 나오는 모습이니까. 근데 전체적인 기대치가 이렇게 높은 선수가 아니라는 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다카시 히로토는 이제 최근에 조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. 최근에 정확하게 이제 쿠에바스처럼 한 경기 잘 던지고 못 던지고 잘 던지고 못 던지고를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. 4실점, 1실점, 3실점, 1실점, 3실점.
봉당봉당 왔다 갔다. 그래도 뭐 다카시 히로토죠, 그죠? 예, 그래도 다카시 히로토고 올 시즌 히로시마 전에는 너무너무 잘 던졌다. 히로시마 전 4경기 등판에서 3승 무패. 그 실점이 딱 1실점밖에 없거든요. 777 9이닝 먹으면서 최근에 조금 왔다 갔다 하고 폼이 좀 떨어진 건 맞지만 히로시마도 방망이 기대치가 너무 낮고 히로시마 상대 전적도 워낙 좋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다. 선발은 사실 거의 뭐 미스매치에 가까운 매치죠, 사실. 예. 아무리 다카하시 히로토가 요즘 왔다 갔다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신빙 친구보다는 기대치가 높고. 자, 일단 히로시마가 이제 홈에서 굉장히 좀 이제 성적이 좋잖아요. 그런데 상대 전적을 좀 뜯어보면은 홈에서 5승 6패예요. 예, 주니치 상대로는 홈에서 별로 그렇게 힘을 좀 쓰지를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역시나 주니치 사이드를 안 보기가 좀 힘든 경기예요.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. 그러니까 더 무서운 날이지, 그지? 무서운 날이다. 빤히 보이는 날이 제일 무섭거든요, 사실. 어떤 경기가 우리가 튈지를 좀 명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. 그래서 이 경기도 주니치 사이드를 안 보기 좀 어려운 경기고요. 관건은 양 팀 다 나가는 거에 비해서 득점력이 좀 아쉬운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 되겠죠. 예, 농구도 하고요. 저는 야구 BCN에는 농구 주력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멘트를 들으실 때 오늘 솔직히 좀 빠른 경기가 많거든요. 그 안에서 리스크들이 어떤 게 있고 그 리스크들을 감안해서 어떤 걸 피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다. 자, 다음은 지바롯데 대 세이브. 지바롯데가 이제 어제도 이제 승리를 좀 거뒀죠. 예, 방망이도 이제 조금 좀 완전히 올라온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망이도 좀 어느 정도 좀 치고 있고 경기력은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오늘의 선발은 이제 오지마 대 카이토 요자의 맞대결입니다. 카이토 요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너무 부진하고 있어요. 작년, 재작년 2점대, 3점대 뭐 소스했던 선수인데 올 시즌 이제 16.1이닝, 스몰 샘플이기는 하지만 6.06에 좀 좋지 않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최근에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2군에서 조정기를 갖고 일본 야구는 조정기를 갖고 오면 좀 그래도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지바롯데전 5.1이닝 4실점 패전, 소뱅전 3이닝 4실점 패전, 피홈런 2방씩 허용을 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좋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질 못하고 있다.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근데 이제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선수가 이제 작년, 재작년은 지바롯데 상대로는 상당히 좀 강했던 그런 선수다라는 부분들. 근데 올 시즌은 아직 폼을 회복을 못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 선발은 오지마입니다. 오지마. 약간 이제 기복이 좀 있는 선수고 그리고 좋을 때 안 좋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큰 선수기는 한데 최근에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. 근데 최근 2경기 세이브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승투, 7이닝 1실점 승투. 이 오지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니시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 전적이 너무 강력해요. 상대 전적이. 오지마 최근 10경기 8승 무패 65.2이닝 던지면서 ERA가 1.92. 진짜 너무 잘 던지죠. 예. 이 세이브 원정 가서는 조금 좀 기복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이브 원정에서도 뭐 나름대로 뭐 소소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근데 오지만은 언제든 좀 기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거를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좋을 때 안 좋은 때 차이가 좀 큰 선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다. 하지만 상대 전적이 너무 임팩트 있게 강했기 때문에 역시나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. 역시나 이 경기도 빤히 보이는 경기예요, 그죠? 여자 최근에 복귀해서 뭐 좋은 피칭을 보여준 적이 없고 뭐 예전에 뭐 지바롯데 상대 좀 강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올 시즌 폼, 지금 폼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별로 없고 근데 오지마가 조금 관건이기는 해요. 이 경기가 정말 많이 몰릴 만한 경기거든요. 어제도 이제 승리를 거뒀고 오지마도 지금 상대 선적에서 워낙 이제 강점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오지마가 안 좋은 오지마가 나오면은 조금 좀 위험할 수는 있다 정도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근데 이 경기 역시 안 보기가 어려운 경기. 어제 경기도 그렇고 상대 전적도 그렇고 선발 매치업도 그렇고. 그래서 이 경기도 지바 사이드 정도. 근데 지바가 약간 꼬롬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오바도 좀 괜찮은 선택지가 좀 될 것 같아요. 근데 오바를 볼 때 이 오지마가 막을 때는 그냥 꽉 막는 놈이라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거슬리죠. 양팀 다 이제 방망이 기대치도 조금 낮은 편이고. 근데 기준점이 5.5라고 하면은 그래도 오바도 한번 고려는 해볼 만한 그런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
자, 다음은 하나 대 NC의 경기입니다. 일단 NC가 최근에 이제 연패가 좀 길어요. 6연패를 하고 있고. 이제 어제 경기도 우리가 이제 뭐 NC를 봤지만은 NC가 참 답도 없었죠, 그죠? 예, 두산은 이제 뭐 특정한 선수들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힘을 뺐고 불펜 운영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한 이닝씩 한 이닝씩 이어 던지는 그런 운영이 나왔는데 찬스도 많이 있었고, 예, 근데 정말 너무 못했죠. 예, 너무 못했다. 진짜 해도 넘어갈 정도로 못했다. 깝깝하더라고요. 자, 일단 오늘은 이제 한화의 이어관계가 좀 중요한데, 한화가 오늘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입니다. 일단 어제 경기는 패배를 했고, 홈에서 이제 올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날인데, 또 정우람 선수 오늘 은퇴식도 있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한화 입장에서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되는 경기다. 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고, 아마 정우람이 한 타자 정도 상대하고 경기를 내려갈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아마 뒤에는 이제 바리아 턴이기 때문에 이제 바리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. 그리고 오늘은 뭐 이제 말 그대로 뭐 총력전을 펼치겠죠. 그리고 이제 반대 선발은 최성영이고요. 이제 최근에 이제 선발로 한번 등판을 해가지고 이제 LG전은 6이닝 무실점 4피안타로 상당히 호투를 한번 했다. 이런 점들이 조금 걸리죠. LG 상대 전적이 뭐 그런 대로 좀 괜찮은 편의 선수긴 한데 어쨌든 한번 호투를 했다는 부분은 오늘도 기대감은 좀 가져볼 만은 합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그냥 어떤 흐름이나 이제 분위기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하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경기다. 그리고 NC가 최근에 이제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다. 특히 불펜이라든지 방망이는 조금 좀 칠랑말랑 하는데 방망이도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좀 구멍들이 좀 있고, 그래서 이 경기는 하나 사이드를 안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경기 같아요. 아무래도 불펜들의 어떤 체급 차이도 좀 있고, 그리고 기아전에도 또 승리도 거두고, 최근에 뭐 13안타, 11안타 치면서 이제 빠따도 나쁘진 않거든요. 어제 좀 김강현한테 눌리긴 했지만. 약간 거슬리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, 홈에서의 상대 전적 1승 2무 5패로 너무 밀린다. 그리고 최성영이 최근에 한 경기 잘 던진 경기가 있다. 뭐 이 정도가 약간 좀 거슬리는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합니다. 바리아도 기대치가 높진 않죠. 근데 아마 오늘 달 감독님 특성상 좀 흔들리면 바로바로 내리고 흔들리면 바로바로 바꾸는 그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죠? 어떻게든 이기려고 할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이 경기는 한화 사이드, 네, 한화 승, 뭐 10.5는 오버 정도 한번 볼게요. 오버 정도. 자, 다음은 야구 경기가 먼저죠. 야구. 야쿠르트는 어제 이제 승리를 거뒀죠, 그죠? 비슬리한테 이제 홈런을 꽝 때리면서 이제 거기서 경기를 좀 터트려 버린 그런 경향이 있고, 한심이들이 요즘 약간 이제 한심이 짓을 좀 하고 있어요, 살살, 그죠? 수비에서 실책으로 한 경기 내주고 빠따 이제 조금 좀 죽는 그림이고. 음. 요미우리는 어제 이제 히로시마 상대 이제 무난한 승리를 좀 거뒀다. 모리스타가 이제 최근에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무난하게 요미 승마 옵을 뛰었던 그런 경기다. 자, 오늘의 매치업은 이제 야후레 대 포스터 그리핀입니다. 일단 야후레는 약간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약간 무색무취하다 이 선수. 홈원정을 별로 가리지도 않고 성적들도 보면은 그냥 3.40 쏘쏘하고, 뭐 특정 팀한테 뭐 특히 강하고 이런 것도 없고 진짜 무색무취해. 그냥 한 4옵션 기대치 정도의 선수. 근데 사실 진구구장을 쓰면서 ERA가 3.40이면은 그래도 한 3옵션 정도 기대치로 좀 불러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좀 무색무취하다. 일단 올 시즌 요미우리 상대로는 4경기 등판을 했고요. 이제 뭐 잘 던진 경기도 있고 좀 탈린 경기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뭐 소소하게 잘 던졌거든요. 완봉승한 경기도 있고 탈린 경기는 3이닝 4실점한 경기도 있는데 세 경기에서는 그런대로 그래도 기대치를 좀 보여줬고 최근 경기들 역시나 뭐 거의 무색무취합니다. 주니치 상대 6이닝 3실점, 히로시마 상대 5이닝 2자책 경기하면서 별로 특징이 없어. 별로. 던지는 스타일은 이제 9이형 투수예요. 네, 9이가 좀 좋은 편인데 변화구 완성도가 조금 좀 떨어지는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반대 요미우리 선발은 오늘 포스터 그리핀이 나오는데요. 포스터 그리핀은 아무래도 그래도 야우레보다는 조금 좀 티어를 올려볼 만한 그런 선수라고 좀 보여지죠. 올 시즌 2.88 찍고 있고 최근에도 꾸준하게 뭐 컬스 언저리 좀 찍어주면서 최근 5경기 연속 컬스 언저리거든요. 그래서 뭐 최근에도 이렇게 나쁜 모습이 아니다. 근데 직전 한 시즌 전에 이닝 히팅이 약간 좀 떨어졌다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항상
그 안테나를 좀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. 5이닝 소화하면서 이닝 히팅이 약간 아쉬웠다는 부분들. 이 선수가 좀 재밌는 기록이 있는 것은 야쿠 원정에서 유독 강한 모습이었어요. 이제 딱 3경기를 던져서 샘플이 좀 적긴 적은데 아무래도 야쿠 원정은 좀 난이도가 높잖아요. 동구장을 또 홈으로 쓰는 선수인데 이 야쿠 원정 역대 3경기에서 전부 승리 투수가 됐고 1실점, 1실점, 2실점, 8이닝, 6이닝, 8이닝 던지면서 야쿠 원정에서 유난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야쿠가 지금 타격감이 계속 좋아요. 그리고 야쿠가 4연승이야. 계속 방망이가 좋고 원정에서도 히로시마 상대로도 또 방망이를 잘 치고 왔고 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뭐 투수의 기대치도 요미우리가 조금 낮다는 부분들. 그리고 상대 전적도 좀 골 때려요. 야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홈에서는 나름대로 빠따도 잘 치고 홈에서는 승률이 그런대로 괜찮은 팀이거든요. 올 시즌 원정에서는 28승 43패, 홈에서는 32승 32패, 홈에서는 5할이야. 원정에서는 끔찍한 성률이 나오는데, 근데 요미우리 상대로는 홈에서는 별로 힘을 좀 못 쓰거든요. 2승 9패로. 그래서 이 경기는 역시 요미 사이드를 좀 봐야 될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요미 승마 7.5는 언더 정도 한번 볼게요. 언더 정도. 그래도 야우레가 요미우리 상대 어느 정도 좀 강점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언더 사이 정도. 근데 불펜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요미우리가 좀 낫죠. 자, 다음 경기는 한시인데 이 욕구의 마지막 경기입니다. 일단 한시미들이 3연패예요. 3연패. 지금 3연패 구간을 보면은 무득점, 2득점, 3득점 하면서 최근에 영저 빠따가 좀 그렇습니다. 어제는 사실 야마노 타이치가 나오는 경기인데도 물론 이제 경기 초반에 런을 딱 맞으면서 좀 이렇게 좀 맥이 좀 풀릴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어제도 빠따가 좀 많이 아쉬웠다. 근데 일단 홈으로 돌아온다는 부분은 그래도 뭐 좀 긍정적으로 봐줄만 하겠죠. 요코하마는 이제 경기가 좀 없었고요.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불펜들을 좀 박아볼 수 있는 그런 일정이고, 요코하마는 어쨌든 최근에 불펜들이 좀 그런 대로 좀 돌아간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는 좀 해볼 만 합니다. 자, 한신 선발은 사이키 히로토. 뭐 말이 필요 없죠. 역시 사이키도 최근에 다카시 히로토하고 비슷하게 조금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은 있어요. 이제 3실점, 2실점, 뭐 5실점한 경기들도 있었고. 근데 어쨌든 최근에 폼은 조금 다시 다잡아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최근 5경기에서는 4승 무패, 3실점한 경기, 2실점한 경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폼을 어느 정도는 좀 회복했다. 이렇게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올 시즌 요코 상대로는 딱 한 경기 던져가지고 이제 완봉승한 경기가 있습니다. 아즈마 역시 좀 비슷해요, 그죠? 최근에 역시 좀 안 좋아. 최근 3경기를 보면 5실점, 2실점, 4실점 하면서 그리고 피업런도 이 선수가 이제 피업런이 문제라고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. 이 3경기 연속 피업런을 좀 두드려 맞고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리스크가 될 것 같고 최근 3경기 중 2경기는 피안타를 10개나 맞았어요. 이 경기 중에 한 경기가 이제 한신 경기였는데 한신이 이 경기는 조금 좀 포인트가 있어. 이때 이제 심판 판정 같은 게 조금 애매하게 나오면서 약간 아즈마가 멘탈 털린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다. 아무튼 최근의 폼은 조금 좀 다소 아쉬운 경향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. 올 시즌 한신 상대 4경기 등판을 했거든요. 근데 2승 1패 그리고 잘 던진 경기들도 분명히 있어요. 근데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홈런이 4경기 모두 있었다는 거야. 제가 이 아즈마를 설명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 뭡니까? 이 선수는 피홈런만 안 맞으면 정말 좋은 선발이다. 이닝도 잘 먹고. 근데 피홈런을 4경기에서 전부 다 맞았다는 거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뭐 한신전에도 보면은 8이닝 3실점, 8이닝 2실점, 7이닝 2실점. 역시 이닝 히팅 좋고 약간 아리아라 느낌도 좀 있죠. 그죠? 이닝 히팅 좋고 피홈런을 맞은 것 치고는 그래도 실점도 최소화했고 그리고 최근에 한신의 방망이를 감안했을 때는 아즈마 최근에 안 좋은 거 분명히 있죠. 하지만 한신도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어느 정도 괜찮은 피칭을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다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전체적으로 선발의 기대치는 아무래도 사이키 히로토가 좀 높죠. 근데 한신이 요즘 너무 한심이 모드가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승패를 좀 가져갈 때는 조금 좀 부담이 있기는 있습니다.
양 팀의 상대 전적은 11승 1무 10패로 굉장히 박빙이고요. 예, 그 한신이 홈에서 고시엔에서의 승률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 홈에서 5승 5패로 요코하마가 이 고시엔에서도 나름대로 잘 비벼줬다.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가져갈 만한 부분이겠죠. 요코하마가 원정에서의 승률이 좀 괜찮은 팀이라 가지고. 그래서 이 경기가 역시 조금 좀 어려운 경기긴 어려운 경기 같아요. 예, 아지마, 사이키 다 기대치가 있는 선발들이고, 예, 그리고 선발만 봤을 때는 한신을 좀 보고 싶긴 한데 한신 요즘 몇 경기 빠따 치는 거 보면은 좀 그렇죠. 예,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가 좀 뭐 경기가 좀 뜨문뜨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불펜들도 충분히 좀 가동해 볼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이닝 히팅이 아즈마가 된다는 점, 요런 데를 감안했을 때는 역시나 타이트한 싸움이 좀 될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한신 쪽으로 손이 좀 안 나가긴 안 나간다. 예, 근데 한신 승, 그리고 뭐 요코하마 프렌 정도 보고요. 5.5는 언더. 그리고 이런 경기 한번 일도 한번 고려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땡기시는 분들은 한번 좀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. 일도. 아즈마가 크게 터지지 않으면은 일도 확률은 좀 꽤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. 자, 그래서 오늘 야구들은 한번 쭉 한번 알아봤고요. 오늘이 난이도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 거는 첫 번째는 낮 경기가 좀 많다는 거. 그리고 두 번째는 빤히 보이는 경기들이 많다는 거. 이제 이런 날이 우리가 이제 제일 좀 어려운 날이기도 하죠. 예, 그 경기 중에서 뭘 가져갈지, 뭘 걸을지를 여러분들이 잘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의 멘트는 여기까지.